자, 반갑습니다. 랜덤멘터 TV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제주도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제주도 땅입니다. 6탄까지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제주도 땅이 육지에 사시는 분들이나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도 제주도 땅이 정말 어렵다. 공법도 어렵고 허가 내는 것도 어렵고 육지와 법하고 많이 틀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집으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제주도 땅 이제 오늘 3탄입니다. 이제 지목에 따라서 사지 말아야 될 땅이 또 달라진다. 지난 시간에는 1탄의 생태계 보전,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가지고 이렇게 법령이 많이 붙어가 있는데, 이거 특별법이라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1탄으로서는 생태계에 대해서 1등급, 2등급은 절대 하지 말아라. 3등급은 30%만 허가난다. 4-1은 50%가 허가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또 방송을 했습니다. 또 2탄으로는 도로 2탄으로는 이제 뭡니까 이제 우리가 경관하고 지하수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이번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1탄에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요 아주 복잡 미묘합니다. 어쨌든 주소, 소재지, 지목, 면적, 또 국계법의 생산관리지역, 다른 법령의 이제 특별법,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또 지적도가 있고 그 지적도 아래쪽에 또 이렇게 법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려가면은 또 지역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을 또 설명을 잘 돼가 있는데, 생태계 보전 지구라면은 또 이렇게 또 생태계 보전 지역의 아래쪽에 법령을 또 검사하면 등급이 쫙 나온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1등급, 2등급은 허가가 안 난다. 또 3등급은 30%만 허가 난다. 4-1은 50%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오늘은 이제 지목에 따라서 허가가 달라진다. 이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목은 28가지가 있는데요. 제주도에는 가장 많은 게 임야입니다. 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는 산이라는 게 산자가 붙어 있지만은 현장에 가보면은 초지같이 그냥 목장지같이 전답같이 쓰는 땅이 천지입니다. 동네 옆에도 그냥 전답으로 보이는데 그냥 그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인데도 밭을 갈아먹고 있는 땅도 천지입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 그냥 주소만 붙어 있고 뒤에 임야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가 없는 그냥 땅이라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거의 경사도가 없습니다. 이제 만일에 산이면서 나무가 많고 이제 예를 들어서 경사가 심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곶자왈이라든지 생태계가 걸립니다. 4-1이라든지 생태계 1등급, 2등급.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보전해라. 예. 절대 보전 관리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다. 그리고 허벌판에 그냥 이제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산은 허가를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 주변이나 예를 들어서 산이 팽지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투자를 하기 좋은 게 이제 임야입니다. 산. 이제 왜냐면은 농지는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들은 취득을 못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안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농지가 귀하거든요. 제주도는요. 면적 비율에 비해서 농지가 귀하기 때문에
농지를 절대로 안 줍니다. 비율적으로. 그래서 만일에 이제 농지를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만일에 농지에다가 카페를 하겠다. 거기다가 내가 뭐 이제 이주를 해서 만일에 건축을 해야 되겠다. 어떤 행위를 할 목적이 있으면요. 농지가 만일에 어떤 행위를 할 목적이 있으면은 계약을 할 때 매도인에게 이제 조건부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바로는 등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계약과 동시에 내가 이 땅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인감증명서와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 허가가 나면은 농지를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 분담금이 나옵니다. 공시지가의 30%가 나오거든요. 그 분담금을 납부를 하면은 농지에서의 이제 효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허가증을 가지고 이제 전용 분담금을 냈다는 정서를 가지고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부산에 있으면서도 제주도 땅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놔놓고 몇 년 동안에 2년, 3년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은 다시 원상 회복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 명령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으면은 그 기간 안에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답 가수원은 내가 주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산이나 임야는요. 산에 임야로 되어 있는 거는 내가 단독주택을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요. 내 앞으로 등기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전답 과수원 농지는요. 매도인에게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 단독주택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매하고 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지금 이런 거는 깨끗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매는 이제 못 받지요, 이 지인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매물로 나왔을 때 이 땅을 농지더라도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는 취득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 목적을 계획을 세우질 않으면은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사를 오면은 되겠죠, 제주도로. 그런데 어렵다 하는 걸 반드시 아시고 그런데 그 상태로 둔 상태에서는 외지인은 취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꼭 이제 이전을 내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것은 이제 저에게 우리 랜더멘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목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상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죠. 산, 임야는 외지인 앞에 취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법인도 취득이 됩니다. 예. 이제 법인도 산, 임야는 취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법인은 전답 가수원은 농지 법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취득을 못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제주도에는 목장이 많습니다. 지목 중에서 목장지가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왜냐하면 이제 옛날 몽골 문화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조랑말을 키우는 목장지 옹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목장을 실제로 이제 그런 데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거의 전체 면적을 따지면은 절반 이상은 사실은 목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지목이 목장으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목장지 안에서도 목장지이면서도 수도법에 걸리면서 초지라고 걸리는 땅이 있고 초지에 걸리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용지면서 초지라는 수도법의 초지라는 다른 법령에 권리가 있으면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단독주택이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근린 생활도 허가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목장 용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장 용지면서도 이제 뒤에 다른 법령의 수도법의 초지가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똑같은. 그리고 목장 용지는 나중에 전용 분담이나 분담금이나 이런 것도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산이나 농지에 비해서는 거의 뭐 없다시피 가니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목장지 하면서 뒤에 초지라고 만일에 수도법의 초지라고 그게 권리가 있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주택법이 있고 이제 건축법이 있고 주택법이 있는데요. 만일에 이제 그걸 주택법으로 가면서 다른 이제 투자진흥지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몇 가지 허용해 주는 거 있는데 그런 걸로 개발하는 거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초지, 그렇죠? 이제 목장용지로 지정된 데가 대장에 목장용지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 25년이 경과한 땅은 이제 지목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다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제 내가 뭐 땅을 목장용지 초지인데 내가 거기서 500평을 너무 좋아. 내가 여기는 건축을 하고 싶어. 난 카페를 한번 해보고 싶어. 뭘 하고 목적이 있다 하면은요, 반드시 그 땅을 지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행위를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뭐 밭을 간다든지 뭐 다른 행위를 해서 전으로 지목을 바꾼다든지 지목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담당은 안 해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행정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25년이 지나면은요. 그거는 이제 또 상당히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강하게 어필해서 지목을 변경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또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예를 들어서 초지가 다른 주변에는 초지가 하나도 없는데 내 땅만 둥그랗게 거기만 초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목장지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바꿔달라 해야 됩니다. 예. 목장용지가 나중에 그 허가를 내면은 전용 분담금이나 이런 게 또 적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전답을 하면 나중에 공시지가의 30%의 전용 분담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목에 대해서 제가 토지 이음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보면은 토지 이음이 마술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 토지 이용 계획이 있고 도시 계획이 있는데 오늘은 토지 이용 계획에서 여기 보시면요. 자, 지목이 목장용지라고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요. 지금부터 이제 잘 보십시오. 제가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번이 나오는데 여기에 목장용지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목이 목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는 나오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인데 여기 깨알같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그리고 이제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초지해가 나옵니다. 초지. 예. 초지법, 수도법 이렇게 돼요. 초지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목장용지가 다 초지냐? 아니거든요. 초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장용지에 초지라고 나오면은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걸 이제 이 초지라고 나오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같은 목장이라도 제가 요걸 보면은 제가 요걸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요. 자, 같은 이렇게 목장용지가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목장용지, 여기도 목장용지, 여기도 목장용지, 여 뒤에도 목장, 이렇게 다 목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걸 또 해제를 하고 제가 목장용지 중에서도 초지라고 여기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같은 목장이고요. 목장이고 여기 목장이 있고 여기 목장이 있고 있는데 여기도 목장이고요. 여기도 목장이라. 근데 초지라고 제가 클릭을 했는데 이 색깔이 변하잖아요. 요것만 초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봐보세요. 덩그렇게 남아있는데 요것만 초지라. 다른 데는 옆에요. 전부가 잡종지, 대지 그런데 요것만 딱 초지예요. 여기도 봐보세요. 요것만 뜰렁 초지입니다. 이런 거는 초지를 변경 신청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거 봐보세요. 다 이 안에 자체가 목장용지인데 초지인데 여기는 또 아니잖아요. 여기는 가서 카페가 딱 앉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초지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요걸 또 해제를 또 하고 여기서 제가 요걸 요 지번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서 도시계획을 열람을 하면요, 목장용지라고 올라옵니다. 목장용지면서 여기에 초지라고 올라옵니다. 봐보세요. 초지, 단연생 계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해놨죠. 진입 축사 및 부대 시설을 위한 토지, 초지법 제5조 1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 목장용지라는 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또 요 지분 말고요, 다른 그 목장용지를 한번 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지목이 목장인데, 봐보세요. 자, 지목이 목장입니다. 도로를 끼고 있는 땅인데, 자, 목장용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봐보세요. 목장용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지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땅은 허가가 나는 겁니다. 자, 옆에 대지 해놨잖아요. 예, 이게 원래 목장용지인데요. 이게 이번에 여기는 지목이 대지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 목장용지인데 이거는 이제 건축허가를 넣으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초지로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가격은 배 차이가 넘게 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목장에 초지가 나오면은 그 법령을 또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요게 초지였거든요. 초지인데, 자, 여러분들, 그럼 과연 초지를, 여기서 초지가 있잖아, 이렇게요. 초지가 있습니다. 초지법 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밑으로 법령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면은 초지법이 나옵니다. 초지법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클릭하면요, 초지의 전용화가 클릭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초지에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초지면서 보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 하는 게 나와요.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으로서 전용하는 경우만 된다, 이리 나옵니다. 농업인, 그것도 이제 150제곱미터 미만만. 그 내가 3,000평이 있다, 뭐 1,000평이 있다. 농업인이 이거는 이제 뭡니까? 농업인,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것만 한동 딱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농산물 보관시설 이런 거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이걸 만일에 이제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더라도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면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경사도가 15도를 넘어가는 초지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5도가 넘어가는 땅은 나중에 지목도 못 바꾼다, 이 말입니다. 지목을 못 바꾸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초지인데 경사도가 15도를 넘어가는 땅은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땅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제 2조 3항에 보면요, 있네요. 제2항에 불구하고 초지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초지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장을 떼가지고 여기 대장에 목장용지 하면서 초지로 됐을 때 이게 언제 이게 초지가 됐느냐, 목장용지로 바뀌었느냐. 그럼 이걸 이제 바꾸는 25년이 지났으면은 이렇게 지목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머지는 쭉 다 읽어보는데 초지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으로 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30호 이상이 되는 무슨 대단지 조성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그 강력시에 사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한다든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전용하는 경우라든지, 이제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무슨 또 만약에 중소기업법 지원법에 의해서 창업을 해서 전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초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 쪽을 다니시다 보면은 땅은 좋아요. 바다도 뷰도 좋아요. 한라산도 잘 보여. 그리고 어찌됐든 개발 호재 지역이야. 그 이제 나중에 제2공항이 또 나중에 이 도로를 금백조를 이 도로를 또 통과를 한대. 이 도로가 또 확정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또 계획도로에 물었어. 근데 목장용지야, 초지야. 이럴 때는 여러분들 랜더멘트로 전화 주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또 그러고 더 심각하면은 찾아와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금토일월은요 제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모르면은 답답하고 모르면은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기 전에 연락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팔기 전에 내 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내 땅이 나중에 몇 년 후에 좋아지는지, 이제 그러고 팔아놓고 와서 아이고 내가 괜히 팔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팔기 전에 연락하시고 또 사기 전에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제주도가 지금 요즘 많이 핫합니다. 제2공항이 또 어제 그제부로 또 환경부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올 연말 안으로 또 그 고시가 되겠죠. 예, 그러면 내년 총선에 이게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제주도가 또 조례가 많이 바뀝니다. 지침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제주도에는 만일에 이주 계획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 기촌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바로 와서 그냥 덜렁 땅 사고 덜렁 집 짓지 말고, 지어놓은 거 덜렁 사지 말고. 제주도는 지역마다 문화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 달 살기 체험을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우리 랜더멘토를 자주 만나면서 여러분들 가치 있는 땅을 찾고, 또 미래 가치 있는 땅을 찾고, 또 땅이 또 명당자를 찾고,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 뜻에서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